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남긴 마지막 온기인 연금이 남은 내 삶을 지켜줄 든든한 월급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잠시 후 단 한 번의 무심코 한 선택으로 매달 27만 원씩 평생 손해를 보게 된 한 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결정적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60대 초반 최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에게는 매달 90만 원 남짓 들어오는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재살기 바빴고 낡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에게 그 돈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등산 동호회에서 마음이 잘 맞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자식들의 축복 속에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행복한 새 출발을 꿈꿨지만 바로 다음 달 연금 입금일 그녀의 통장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님, 재혼을 하시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됩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 의무자가 생겨 생계 안정을 찾았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최명자님은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은 재혼 후에도 계속 유지되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차가운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위해 내디딘 한 걸음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강진성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인의 노령연금으로 매달 8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내 몫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 월 9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실감에 빠진 그에게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또 다른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한 푼이라도 금액이 더 큰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그 편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평생 후회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 한 재무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노령연금 80만 원 전액에 더해 포기한 유족연금 90만 원의 30%인 27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107만 원. 그가 지금 받고 있는 90만 원보다 무려 27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한 달에 27만 원, 1년이면 324만 원, 10년이면 3,24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왜 아무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가?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강진성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셨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분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유족연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진다. 내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같은 핵심 정보는 우리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경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규정까지 꼼꼼히 챙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3년의 함정이라는 숨겨진 지뢰까지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 수급이
최초 3년간만 지급되고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복잡하고 우리는 정보에 어둡습니다. 이 격차가 바로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부부의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윤혜정님의 사례를 통해 희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혜정님 부부는 남편이 건강할 때부터 종종 홀로 남겨질 경우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지금 받는 생활비 수준은 꼭 유지하면서 살아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자녀들과의 혹시 모를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적인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 사망 후 모든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금 승계가 가능해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은 가입 시점에 이미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계약에 따라 아내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됩니다. 또한 남편이 오래전 가입했던 개인연금보험의 계약서를 꺼내 수익자 란에 아내 윤혜정님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몇 해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윤혜정님은 국민연금 선택지를 놓고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설계해둔 주택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생활비를 매달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아내의 남은 삶을 지키려는 깊은 사랑과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반드시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보고 선택하십시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절대 눈앞의 금액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 노령연금 더하기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액 전액,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하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2가지 경우의 예상 수령액을 모두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둘째, 주택연금은 6개월의 골든타임과 신탁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연금을 이어받아야 한다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연금이 중단되고 그간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재산 다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가입 시점에 신탁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연금과 모든 보험증권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수단이 바로 개인연금과 보험입니다. 계약서에 먼지를 털고 수익자 란에 배우자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후에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남겨진 가족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혹은 그저 몰라서 나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받는 기술이 아닙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가 진심으로 바랐을 남겨진 당신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배우자와 함께 혹은 홀로라도 우리의 노후 안전망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단단한 힘은 바로 오늘의 이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